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한 양국이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양국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수단 운영연습 대표단이 23일 미국 조지아주 해군 잠수함 기지인 킹스베이의 핵잠수함 훈련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 전단장은 미한 대표단에게 오하이오급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BN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영 중인 SSBN 전력이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한 대표단의 핵잠수함 훈련기지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미국은 북한의 강압과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과 개념, 배치, 훈련, 맞춤형 선택지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이중용도 전투기, 그리고 영내 핵무기 전진 배치 역량 등 영내 핵 분쟁을 억제하는 데 적합한 유연한 핵 전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한 대표단은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개최했습니다. 시타르트 무안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 대량 살상 무기 대응 부차관보,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한 이번 훈련에서 양측은 특히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와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은 또 핵대세 검토 보고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우방국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관행이 계속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미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향후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4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미국이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 국방부가 22일 워싱턴에서 제8차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개최한 데 대해선 북한에 반대하는 핵 전쟁 시연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 고조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에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이 북한 도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대응하는 핵심은 금년 들어서는 한국 정부보다는 미국에 대한 모든 담화는 미국을 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권정은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도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특히 3월 결정적으로 자기들도 초고강도의 무력 시위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권 국장이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입김에 휘둘리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상응한 강력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서도 향후 대형 도발의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 차원이 다른 강력한 그런 대응, 거기에는
앞으로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고체 연료 기반 ICBM, 정찰 위성, 추가 핵실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앞두고 명분 쌓기, 책임 전가하기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올해 잇따른 담화를 통해 유엔을 공격하고 나선 데 대해 미국의 빈번한 전략자산 전개 등에서 큰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극단적 상황으로 가는 게 부담스러운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향후 있을 수 있는 과도한 충돌을 미연에 차단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23일 새벽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 2형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미한 확장억제 운용수단 연습에 대한 반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미일이 공중연합훈련 하는 것에 맞춰서 공중연합훈련에 참여한 비행기들이 떴던 비행장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초대형 방사포로 응사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빈틈과 허점, 대응 체계를 보여주는 쪽으로 무기를 등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개발해온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시험 발사가 아닌 정규부대 훈련이라고 밝힌 건 이미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략순항미사일의 경우 초대형 방사포보다 탄두 직경이 더 작다며 북한의 소형 핵탄두 탑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한이 다양한 전술핵 투발 수단들을 실전 훈련이라고 공개하면서 미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동맹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동맹을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으로 격상시키고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안을 찬성 245, 기권 9, 반대 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특별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됐고 한반도와 영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한미동맹의 호혜적인 확대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이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다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우려하면서 미한 양국이 효과적인 억제 체제를 구축하고 함께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로켓을 실은 선박이 접안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부두로 추정되는 시설이 계속 확충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부두에서 발사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굴착 작업이 한창인데 새로운 터널을 뚫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인근 바다에 건축 중인 부두 추정시설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1일자 위성사진입니다. 약 한 달 전 위성사진과 비교하면 이 시설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바다와 접하는 부위가 더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사이 서해 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해안가 한 지점에 선박 접안시설이 포착됐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선박 접안시설, 즉 부두와 유사해 추후 북한이 열차 대신 백기를 통해 로켓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추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부두의 모습이 지난달에 비해 크기와 외형이 달라진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2일자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 부두는 육지에서 바다와 접하는 부분까지의 거리가 약 70m였지만 약 한 달 만인 이달 21일자 위성사진에서는 100m로 측정됐습니다. 또 1월까지만 해도 부두는 끝부분이 둥근 형태였지만 지금은 남서쪽 부위가 삼각형 모양으로 돌출되면서 이전보다 더 넓은 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부두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부두에서 발사장 또는 엔진 시험장 방면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또 다른 굴착 작업이 포착됐습니다. 부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한 동산 한쪽 면이 큰 터널 형태로 뚫리고 있는 것인데, 실제 터널 굴착 작업이라면 이후 부두와 서해 위성발사장의 핵심 시설 사이의 장비 이동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굴착 작업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반대편, 즉 남쪽에서 북쪽 방면으로 향하는 출입구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터널이 아니라 지하시설의 출입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There's work cutting into a small hillside near the southern end of the complex. We're not quite certain if that's going to be another tunnel yet, but I would probably say with a bit more certainty that they're continuing to expand the road access to the construction of the port. 현재 이 일대에는 부두와 발사장, 엔진 시험장, 해안가 마을 등을 연결하는 약 5에서 7m 폭의 도로 여러 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슈말러 선임연구원은 과거 북한은 7m보다 폭이 좁은 선로를 이용해 로켓을 운반했다면서 새 도로를 이용해 발사장으로 로켓을 운반하는 데에는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올해부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정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881명 가운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상자를 선정한 뒤 피폭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은 지난 21일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이 방사성 물질의 유출 영향권에 든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청년층 3명 가운데 2명은 러시아나 중국보다 북한을 최대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의 민간 연구단체인 니폰재단은 최근 일본의 17세에서 19세 사이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6.8%가 북한이 일본의 최대 군사위협국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고 니폰닷컴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북한 다음 군사적 위협으로 느끼는 나라는 러시아로 54.6%, 이어 중국이 48.8%로 나타나 일본의 젊은이들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여느 때보다 일본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니폰재단은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일본 젊은이들의 약 40%는 일본의 국방비 증액에 찬성한다고 답해 32%에 그친 반대 의견보다 높았으며 자국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일 동맹 강화와 자위대 확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